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호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조금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오늘 뭐 양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린 것처럼 보여죠. 많이 밀린 것도 사실이고,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150, 특히 이제 바이오가 많이 쏠려 있는 코스닥 150 지수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보통 최소 한 4, 5에서 6, 7 정도는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신풍제약은 한 12% 정도 밀리면서 뭐 지수 대비해서 보다 더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지치셨을 것 같고,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시즌 같은 경우에 30%가 넘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근데 신풍제약은 오늘 한 12%? 네, 12% 정도. 뭐 한 43만 주 정도, 누적이니까 18,000주 빼면은 오늘 거래의 한 13% 정도가 좀 공매도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원웨이로 하방을 만들어 버렸는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다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장중에 잠깐 봤지만 호가가 막아놓고 그냥 계속 던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종목이 뭐 올라가거나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진짜 빨리 쇼커버링이 들어오길 기대해야 되는 거고, 빨리 회사에서 5월 뭐 하순? 중순에 나오겠다고 하는 임상 데이터 결과도 최대한 빨리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영상을 올리고 다 같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주주 매도 나온 게 뭐 문제지 않냐. 대주주 매도 나온 게 제가 뭐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사실 대주주 매도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만 놓고 봐도 거의 뭐 임상 실패급의 사실 그거예요. 굉장히 좀 진짜 악재예요. 악재인 건 맞아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랬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한정 뭐 행복회로를 돌려드리진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안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악재 호재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오늘은 좀 이충호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댓글을 거의 다 봅니다. 웬만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다. 오늘 신풍제약 공매도가 43만 주가 나왔다, 그죠? 공매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많은 의문점이 든다.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하냐? 일단 제가 뭐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요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장중에 외국인들이 단타 치는 종목들의 호가를 보면은 뭐 진짜 뭐 짧게 치면은 막 대여섯 호가, 뭐 길게 쳐봤자 10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호가 빵빵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적은 기대 수익률로 큰 수익금을 얻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뭐 보통 몇 프로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보통 한 5에서 10호가 정도 외국인들이 단타 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대하는 것인지, 단발성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건지,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는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제가 아마 신풍제약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공매도랑 다른 점이,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잖아요. 상환 기간이 없어요. 상환 기간이 없어요. 내가 하락으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막 갑자기 올라. 갑자기 막. 버티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수해가지고 상방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공매도 친 거는 그 무한정 기다리면 됩니다. 버티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단발성인지
뭐 기간을 두는 건지는 답변을 드리면 지들 마음대로다. 주가가 혹여나 갑자기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A 계좌로 공매도를 치고 B 계좌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이건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존버. 주가는 맨날 올라가지만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무차입 공매도가 됐었죠. 그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은 증거금이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증거금이 필요 없고,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소위 말해서 진짜 욕 한번 하면은 병신 같은 게, 우리는 수기 시스템입니다. HTS도 지금 전산화돼 있고, 심지어 별의 별게 다 전산화돼 가지고 뭐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병신 같은 시스템이죠. 이걸 수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적발이 힘든 거예요. 적발이 되더라도 뭐 누락시키는 거 뭐 일도 아니죠, 사실.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는지. 일단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되기에는 좋은 부분은 있죠, 사실. 바이오가. 왜냐면 기관으로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은 이제 본인 증권사들의 뭐 담당 섹터별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해당 섹터 안에 종목들을 이제 적정 주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의 적정 주가가 7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75,000원 위에서는 잘 안 사요. 네. 그다음에 75,000원 정도 오면 또 매수를 해요. 그럼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들러붙으면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팔고. 그리고 한 10만원, 15만원, 12만원 됐다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고평가, 적정 주가는 한 7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주가가 125,000원 가면 고평가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에는. 그럼 이게 더 안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매매 회전 수익률이랑 이제 뭐 프랍 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어떠한 종목을 싸게 잘 사는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뭐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고액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야, 신풍제약을 75,000원에 한 30억 원어치 사줘 라고 하면, 이 30억이 물론 뭐 신풍제약에 비유하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만, 이 30억 원을 75,000원에 주가 변동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량을 채우는 게 이 사람들의 평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기관 트레이더들. 그럼 수익률하고 상관이 크게 없죠. 잘 사주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수익률을 따지는 기관 트레이더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변동성이 강한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을 먹으려고 들어갈까요? 지수 갖다가 장난치면 지수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상품 보면은 호가 한 5호가 정도, 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뭐 이런 지수 상품들을 보시면 하루 왼종일 이 5호가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게 한 2틱, 3틱 먹으려고 열심히 컴퓨터를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히 따지면 기관 투자자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이제 B증권에 이제 공매도 팀에 있어요. B증권에. 근데 이 친구가 주식 가지고는 공매도를 안 해요. 얘네 뭐 회사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상품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1시 20분, 아직도 기억나요. 야, 1시 20분에 코스피에 돈 들어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죠. 근데 갑자기 진짜 어느 날이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있었어요, 계속.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시 20분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데, 뭐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공매도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개인들도 니네들도 교육 이수를 받고 하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권투 링에 너도 권투 하고 싶어? 그럼 글러브 끼고 들어와.
해 이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좀 가슴 아픈 소리지만 오늘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수 대비해서 지수 하락분 정도까지 빠진 섹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바이오만 엄청나게 빠졌어요. 얘기가 돌아왔는데, 근데 바이오는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 아까 뭐 7만 5천 원이 적정 주가네, 뭐 얼마 주가네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형주들, 막 종근당 이런 애들 있죠. 막 대웅, 예전에 실질적으로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들, 그런 기업들, 우량 기업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뭐 적정 주가를 판단을 하지만 사실 이런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리포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바이오는 뭐가 제일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냐면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대감을 수치화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이 신풍제약에 대한 기대감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끽해봐야 뭐 20만 원은 넘을 거다. 길리어드사가 얼마 갔으니까 신풍제약도 얼마 갈 거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놓고선 약간 좀 안티들은 하는 말이, 야, 이거 실적도 없는데 시총이 너무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것도 되게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실적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거고, 예전에 한미약품처럼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혹은 기술 수출, 알테오존처럼 이게 빵 터져버리면 그거 주가는 어디가 적정 주가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얼마인지도 다 개소리고요. 그리고 이 신풍제약이나 특히 다른 바이오들을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은 무조건 다 고평가거든요, 사실. 바이오 종목은. 거의 그 사람들의 적정 주가, 바이오를 적정 주가 산정한 사람 거의 없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적정 주가가 안 되는 종목들 가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고평가거든요, 그냥. 신풍제약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라든지 주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냉정히 별로 없죠.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 실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관 내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공매도를. 근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공매도 재개됐는데 자동차 지금 계속 반도체 부족이다, 자동차 차 안 팔린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왜냐면 기관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공매도 칠 만큼의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왜? 바이오 가서 공매도 치고 자동차로 매수해가지고 매수해서 주가 올라가서 수익 보고 바이오로 공매도 쳐서 수익 보고 양빵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했던 게 사실 바이오였다는 거예요.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쇼커버링이 바로 들어와서 뭐 바로 반등할지도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 얘기, 너무 나쁜 얘기는 뭐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여길 뭐 의미 있는 가격을 갭으로 밀어버렸고, 여기도 깨버렸고, 그 다음 여기도 깨버렸고, 그 다음 여기에요. 그 다음 보이는 구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떨어질 때 계속 지지 구간을 잡아달라, 지지 구간이 어딜까요? 라고 할 때도 제 잡아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것도 깨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기 지지 구간 깨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바이오 종목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신풍제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공매도들의 타겟이 됐다 라는 거는 다들 보셨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말씀은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 힘이 안 나시겠죠. 힘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뭐 찹찹한데, 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뭐 최근에
뭐 한지 1년이 채 안 됐다, 1년 반이 채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다수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흐름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은 절대로요. 절대. 오늘 제가 VIP 아침에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야, 증권사에서 자꾸 공매도 별거 아니다, 공매도 별거 아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을 게 못 해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목 안 좋다라고 말하고 시장 빠질 거다,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을걸요, 거의?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면 자기네들 지점에 예탁금이 빠져나가는데, 예탁금이 빠져나가면 자기네들 인센이 주는데, 월급이 주는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그런 말을 하려면 이때부터 했어야죠. 코로나로 개박살 났을 때부터 이제는 시작입니다 라고 해야죠. 이제. 근데 그런 말 안 하죠. 그리고 과거에 시장 한창 좋을 때 그런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봤을 때 시장이 좀, 종목이 좀 위험하다, 공매도 재개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주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걸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희망만 계속 심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조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를 안 믿어도 되고 허브경제TV를 안 믿어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좋은 것만 뭐 애도 아니고 좋은 것만 보라고 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그게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조금은 주관적으로 판단,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가 저도 돼야 되고 더 돼야 되고,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만 이제는 이런 데서부터 계속 희망 고문을 안 맞을 수 있어요.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입니다. 손절 타이밍 한 번 놓치면은 물 먹는 거 하루 이틀이면은 개작살 나요, 진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개작살 나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죠. 내 종목은 묶여있죠. 다른 종목들은 가죠. 그래서 이제는 정리해야지, 이제는 못 참겠다, 정리하고 이거 따라 붙죠. 이거 빠지죠. 새로운 놈 튀어나가죠. 왜 내가 하는 것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 설마 올라가겠어 하던 애들이 올라가게끔 보이고,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던 애들이 떨어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하는 애들이 올라가고, 다시 한번 얘네 따라 붙으면 얘 또 빠지고 이럽니다.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고, 오늘 시장은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 힘드셨을 겁니다. 힘드셨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많이 내시고, 공매도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정신도 못 차리고 뭐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만 하시고, 저도 뭐 무조건 100% 다 만족도 없고, 틀릴 때도 있고, 갭 뜨고 날아가면 좋겠다, 갭 뜨고 안 날아가잖아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손 묶어 두셔야 됩니다.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도 시장이 열렸고, 내일도 시장이 열리고, 내일 모레도 시장이 열리고,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열릴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 제가 뭐 목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했던 말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는 한 번쯤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고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차피 이벤트도 끝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편하게, 제가 속에서 갖고 있는 말이 100이라면 오늘 한 8 정도 말한 것 같아요. 8 정도 말한 것 같으니까 감안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렇게 사진으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저희는 채널 같은 거 없고요. 단톡방 같은 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디로 추가하셔가지고 HBTV 천사로만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만 추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메시지 꼭 보내주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고, 또 내일은 좀 올라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